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3단원의 첫 번째에서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약간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에서 이제 한중일 국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까지 포함한 요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문제, 영토 갈등을 한번 지역별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토 문제를 볼 텐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말하는 영토 문제는 이제 영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영해는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섬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섬이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이어진 모양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열도라고 하고요. 일렬로 있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모여있는 모양을 할 경우에는 무리 군자를 써서 군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밑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먼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은 쿠릴 열도라는 지역인데요. 자, 쿠릴 열도 지도에서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여기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점점점점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 중에서도 일본과 가까운 네 개의 섬, 요쪽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러시아가 시효 지배 중이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러시아의 영토였어요. 근데 일본이 러일 전쟁 기간에 일본이 뺏었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하면서 다시 러시아가 현재는 시효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두 지역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두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의 이쪽에 동해 쪽에 커다란 군사 항구가 있습니다. 군사 항이자 무역 항이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역인데요.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이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면 이쪽 지역을 반드시 지나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일본의 영토이면은 좀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해상 진출로상에 위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에 하나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니까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태평양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 길목을 막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심지어 이 블라디보스톡은 추워서 겨울에 얼어붙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쿠릴 열도 부근은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까지 최근에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자원까지 더해져서 이 지역을 서로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이렇게 일본과 타이완 사이에 점점점점 있는 이런 오키나와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기억해 주세요.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제도 밑에 요 사이에, 요쯤에 중국과 일본의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일본이 시효 지배 중인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도 좀 복잡한 곳이에요. 여기는 중국도 서로 이제 주장하는 좀 이게 영향력이 세졌기 때문에 중국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이름 갸오위다오, 이렇게 해서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요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이 지역이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점령한 이후에 현재까지 일본의 영토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다 옛날에 전쟁 때문에 영토가 이제 바뀌었던 그런 지역들이죠. 이 지역은 아까 쿠릴 열도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국도 현재 미국과 이제 대등하게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에 하나 미국과 일본과 갈등이 발생해서 전쟁을 하려면 역시 중국 마찬가지로 태평양으로 나와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영토 면적을 가진 엄청 거대한 국가이지만 해상에는 한국, 일본, 타이완, 인도 등등 필리핀, 미국과 친한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바다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상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이 지역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죠.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해상 진출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갈등을 벌였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아주 가치 있는 자원이죠.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게 확인되면서 두 국가 사이의 영토 갈등이 더욱더 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의 남쪽에 있는 요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합니다. 근데 남중국해는 이렇게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 두 군데가 크게 있죠. 자, 그 중에 먼저 이 북쪽에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쪽의 이름은 바로 섬들이 모여있어서 군도인데, 이름은 시사군도라고 하고요. 이제 동일한 이름인데 파라셀 군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역은 이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모두와 이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 섬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자, 여기의 이름은 바로 난사군도인데요. 난사군도는 또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스프레틀리 군도, 이렇게 같은 곳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지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여기 있는 조그만 국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든 국가가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여기를 주장하냐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지역이 해상 무역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동양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과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배들이 주로 이제 거대한 배들로 무역을 하는데, 요때 요렇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요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말레이시아 사이에 말라카반도라는 좁은 해협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해상 무역로, 네, 해상 무역로에 지나가는 위치에 딱 여기 난사군도가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해상 무역로, 즉 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처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잘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두 개 국가 간에 또는 여러 국가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위치 그리고 싸우는 이유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원 때문에 아니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문제집에 자,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어디냐, 갈등 겪는 국가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 역사인식이 달리해서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두 가지 일본과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역사 왜곡,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본은 어떤 식으로 우리와 역사 왜곡을 이제 하고 있냐면, 강제징용 피해자들,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있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일본군의 성노예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정확하게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즘에 한일 간의 외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하고 있습니다. 좀 2년 정도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외교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식민 지배를 했는데 과거 식민 지배 그리고 침략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군인들은 전범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전쟁을 일으킨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전범들을 모아놓고 사당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총리가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침략 전쟁이 정당화됐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건데요. 대표적인 신사가 바로 야스쿠니라는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그래서 가끔 그 뉴스에 이렇게 어떤 일본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은요 우리의 땅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본은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거를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아이들은 자라서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도가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단지 그냥 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미래의 어떤 한일 간의 갈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잘못들, 우리와의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또한 우리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건 중국의 동북지역, 즉 우리나라 과거 만주지역 이쪽에 대한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를 편입시키려는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 동북공정은 과거 만주지역, 즉 정리해보면 고구려와 발해,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 되었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중국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려고 국가적으로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이렇게 교묘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연구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적인 연구 사업. 지금 고구려와 발해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고구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대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본다면, 자, 발해는 이렇게 좀 더 동쪽에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중국의 땅이긴 한데 이건 중국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를 벌일까? 중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미래에 만에 하나 통일이 된다면, 우리 지난번 시간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배웠는데, 통일 한국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를 만에 하나 나쁜 중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영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먼저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교적인 부분을 또 이제 주장을 하려고 미리 큰 그림을 그리고 포석을 깔아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미래에 혹시라도 모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분쟁,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동국공정을 벌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 영토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 두 가지 배워봤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는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중심으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